예, 그리고 요즘에 좀 장사가 힘들기 때문에 좀 요즘에는 진짜 업종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고, 아니면 폐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브랜드를 뭐 한 개를 더 넣고 싶다, 뭐 두 개를 더 넣고 싶다,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. 보면은 원팩으로 해가지고 반조리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만 해주는 거. 저는 예전에도 뭐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, 제가 가맹점,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했었고, 점주를 하다가 그 본사에도 있어봤고, 초창기 때 그 체인 본사에도 있어봤고, 그 본사에서 또 지사장이라는 어떤 직책도 맡아봤고, 그러면서 잠깐 뭐 그 다른 하여튼 가게만 해도 제가 한 그 브랜드만 해도 5개 정도 했나? 대구, 서울, 구미, 뭐 청주에서 2개, 한 5개, 6개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가게, 5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했던 그 브랜드는요, 장사가 다 잘 됐어요. 잘 돼가지고, 제가 권리금을 더 많이 받진 않았지만, 권리금을 받고 판 데도 있고, 저는 뭐 가맹점을 좀 늘려가야 될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, 좀 적당한 가격에서 다 장사가 잘 돼가 넘겨줬어요.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넘긴 가게 같은 경우에는, 지금도 사장님 장사를 하십니다. 지금도 제가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, 사장님도 많이 만족해 하시고, 지금 한 5년, 7년째, 지금 7년째 정도 하고 있죠. 제가 지금도 매출이 나쁘지 않게 나와요. 괜찮, 그 본인도 수익이 나오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. 그래서 제가 보면은 건강한 프랜차이즈, 정직한 프랜차이즈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. 그 프랜차이즈 수명이 짧기 때문에, 그게 얼마큼 짧고 힘드냐면은, 치고 빠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양아치, 사기꾼들이 많아요. 그것들. 그러니까 한참 뭐 유행 탈 때 쫙 했다가 치고 빠지고. 왜 그러냐면은, 프랜차이즈라는 게 수익을 어디서 내냐면요, 프랜차이즈는 처음 오픈할 때 수익을 내든가, 아니면은 오픈해 놓고선 유통하면서 물류를 하면서 수익을 내든가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, 처음에 빨 건지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빨아갈 건지, 그걸 프랜차이즈가 결정하거든요. 좀 이름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수익을 내고 빨아먹고, 나중에 이제 물류 유통하면서도 또 수익을 내고선 자기가 빨아먹거든요. 제가 왜 빨아먹냐고 표현하냐면은,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을 점주를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수익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, 그 점주가 뭐 폐점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마땅한 큰 조치를 안 취해요. 오히려 뭐 어떤 위약, 계약 그 파기에 대해서 뭐 배상을 청구한다든가, 뭐 그런 부당한 요구를 더 많이 하는 편이죠. 실제 점주들이 뭐 소송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오너리스크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,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미스터 피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문제 생겼잖아요. 뭐 교촌 치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조카가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, 그 조카가 그 CCTV에 뭐 직원들을 함부로 하는 게 찍혀가지고 한때 그 브랜드 실추가 됐었고, 뭐 BBQ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. 치킨업계에서 보면은 뭐 자녀 유학을 갔는데 유학 경비를 뭐 회사에 법인 돈으로 다 썼다, 회사에서 돈을 썼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많았었고, 실제 그런 얘기들이 뭐 꽤 있습니다. 이쪽 계통에서 있다 보면은 꽤 들려요. 뭐 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이혼하면서 뭐 분쟁이 생겨가지고 뭐 서로 어떻게 나눠 가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. 하여튼 그런 프랜차이즈 꽤 많습니다.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었지만은, 저도 중간에 지사장도 하고 했지만은, 제가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은, 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제가 백종원 대표님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좋은 면도 있는데,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분명 프랜차이즈에서 가공이 되고 하면은, 거기에 뭐 염지를 한다거나, 닭 같은 거 염지를 한다거나, 재료 같은 거, 야채 같은 거, 그런 거를 가공해서 들어오면은 비싼 건 맞긴 맞아요.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,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. 규모. 그러니까 파이가 크면은 그만큼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,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우리 일반 점주들이 뭐 10개 사는 거는 얼마 가격이 비싸지만은, 만약에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100개, 1000개를 산다고 해봐요.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. 우리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. 그죠? 단체 주문 같은 거 할 때도 더 싸게 해주거나 더 서비스가 많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, 예를 들어가지고 유통해가지고 자기 유통 마진을 한 25% 정도 잡았어요. 처음에는. 그 유통을 해가지고 뭐 초창기 때 뭐 체인점 가맹점 10개 있을 때 유통했을 때는 마진이 25%잖아요.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은 유통 마진을 25%볼 필요 없거든요. 어차피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.
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1,000만 원 벌 거를 굳이 1,000만 원 벌던 거를 더 벌 게 아니에요. 지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. 그 25% 버는 게 아니고 더 규모가 커지면은 뭐 초창기 때는 뭐 25%였지만 나중에 되면 24%, 23%, 20% 하고 막 수익 그럴 정도율을 봐도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태인데 그걸 잘 못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걸 잘 못 버리고 욕심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투자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일을 크게 못 만들고 그르치는 분들이 꽤 본 것 같아요. 대부분 그래요. 대부분. 그러니까 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실제로 그런 본사들이 꽤 많습니다. 자기 뭐 처음에 할 때는 안 그랬겠지만은 점점 그 욕심을 더 내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규모가 커지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데가 더 많아요. 길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. 더 많이 생기는데도 또 욕심을 내더라고요. 그러다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뭐 자기 자산 늘려나간다고 욕심 내다가 나중에는 사고 터져가지고 뭐 점주들은 모르겠고 나만 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데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건강한 프랜차이즈 어떤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뭐 지금은 사실 뭐 공정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법 같은 거를 많이 지금 만들어서 보호한다고 하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주먹구구식으로 많았거든요. 실제로 오래가는 브랜드가 잘 없어요. 브랜드가 잘 없고 그런 브랜드를 찾는 게 진짜 힘들고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경험 노하우가 이제 생겨가지고 좀 변별력이 생기는데 대부분이 그런 걸 좀 잘 못 찾는 것 같아요. 대부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어떻게 책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건강한 프랜차이즈 찾는 것도 좀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해요. 건강한 프랜차이즈라는 게 좀 정직한데 그리고 그 보면은 그 유통 같은 걸 직접 하는지 아니면 제조를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직영점을 가지고 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폐점률이라든가 아니면 가맹점 개설률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리고 또 그 체인 본사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그분들이 직접 직영점을 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선 유통이라든가 물류 아니면 제조만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하신 분 꽤 있거든요.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맛집이에요. 장사가 잘 돼가지고 체인 사업을 해가지고 망한 집이 꽤 많아요. 또 반대로 체인 사업을 하는데 또 그러다가 체인점을 쫙 몇 개를 넓혀나가 또 망한 집도 많아요. 그게 그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집은 체인점 시스템을 가맹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시스템을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업자가 붙어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쪽 빨아먹고 관리도 안 되다가 체인 사업이 좀 커가다가 쫙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. 근데 원천 기술이 없는 거예요. 이 맛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잡아줄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체인점도 있거든요. 이 두 개를 같이 찾는 데가 거의 힘들어요. 그 실력도 겸비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정돼 있는 데도 찾기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런 직영점을 하다가 뭐 가게를 자기가 직접 하다가 본점을 운영하다가 뭐 누가 체인 사업을 하자 덤빈다 그러다가 하나씩 내주는 데도 있거든요.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 고깃집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있었어요. 체인점에서 2, 3개월 동안 일을 배우다가 진짜 완전히 쓰게 됐을 때 가맹점을 내준다거나 분점이 되는 거죠. 옛날에 무슨 그걸 도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서 좀 몇 개월 수개월 동안 기술 축적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맹점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자기 기술 노하우도 축적돼가지고 잘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를 직접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조를 직접 안 하고선 요즘 아웃소싱이라고 외주 주는 데가 많거든요.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집니다. 처음에는 자기가 만들 때는 100%의 맛이었다가 이게 외주를 주고 나서 한 8, 90% 떨어지기도 해요. 그 떨어지는 맛이 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정해주면 괜찮은데 손님들은 그것 차이 때문에 등 돌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그런 거 중요하고 직접 물류를 하는지 직접 물류나 그 제조하고 물류 공장이 안 가지고 있으면 물류 창고가 없으면요 그것도 외주 주게 되면은 단순하잖아요. 어디를 거쳐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우리가 직접 배달 안 하려면은 그 배달비에 대해 가지고 외주에 배달 기사님한테 줘야 되듯이 그런 거쳐갈수록 어떤 수익 자기가 빠지거든요.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품질 관리도 되고 물류도 안정적이고 그만큼 그 수익폭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
가맹점주한테도 저 싼 가격에 줄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중간중간 거쳐가면 비싸져요. 가격은 많이 비싸지게 돼요. 그런 게 있고,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직영점이 있는지 없는지, 왜 그런 직영점이 없으면은 실제 필드에서 점주들이 어떤 게 판매되는지 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직영점 제가 알기로는 그 프랜차이즈 어디 뭐 등록하려고 하면은 뭐 하려고 하면 직영점이 하여튼 3개 있어야 돼. 그때 뭐 대구에 뭐 스타기업이라는 거죠. 직영점이 3개 정도 있어야 되고 몇 년 정도 그 직영점 운영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게거든요. 중요한 요소가 있었거든요.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진짜 직영점이 지금 없다고 하면은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신제품 개발 후 어떤 테스트, 필드에서의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직원 교육 같은 것도 안 되고, 본사 교육도 안 되고, 그리고 신규 체인점, 신규 가맹점 교육도 안 되고, 그 직영점은 되게 중요해요. 그 직영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좋아요. 그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그 대표, 뭐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그 대표가 그 직영점에서 실제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. 실제 어떤 것도 봤냐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. 그 직영점 그 해본 적이 그 본인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 방식은 알고 있는데 현재 바뀐 뭐 시스템 가지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는 문제 때문에 그 실수하는 부분이 또 많이 생기는 것도 실제로 경험했어요.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큰 거죠. 현실적인 괴리감이 커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저도 실제 봤거든요. 그러다 보면 뒷북치는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뒷북치는 시스템, 뒷북치는 광고가 나온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.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.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펜대만 굴리다가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,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분들이 나중에 규모가 생기면은 사무실로 들어가고 뭐 대표나 회장이다 하다 보고 뭐 본부장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돼가지고 감이 떨어져가지고요, 현실 감각이 없어져요. 그게 그 현장 필드 감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게 현실 접목이 또 늦게 되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본인의 결론은 그 사업 그걸 깎아먹게 되는 거죠. 안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. 예. 그런 게 있고, 하여튼 예, 좋은 프랜차이즈 찾으려고 하면은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. 진짜 직영점이 있는 거, 그 직접 제조하는 제조 공장이 있는지, 물류 기지가 있는지, 직접 물류를 하는지, 이게 그 오너가 거기 책임자들이 직접 경험이 있는지, 그리고 뭐 슈퍼바이저든 관리하는 사람, 뭐 팀장이든 본부장이든 간에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. 안 그러면은 좀 말이 안 통해요. 뭐 나중에 돼가지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장사를 오래 좀 하시고선 영예 가시려고 하면은 그런 건강한 프랜차이즈를 찾는 게 중요해요. 그 유행을 그 흐름을 잘 찾아야 됩니다. 또 중요한 문제가 신제품이 또 1년에 한두 가지씩, 뭐 치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은 1년에 1개, 2개 정도 신제품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은 신제품이 계속 나와줘야지 고객을 계속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. 어떤 유행에 따른,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매운 게 유행할 때, 요즘에 뭐 BHC 보면은 한참 요즘 마라 치킨 같은 유행했었잖아요. 그런 마라 치킨 같은 경우에 유행 탈 때 또 적재적소에 나와줘야지 또 가맹점주들의 또 매출을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. 이탈되는 고객층도 잡을 수 있고,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. 어떤 신제품 나올 타이밍, 아니면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신제품을 만들어야 될 타이밍도 있거든요. 그걸 잘 캐치해주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만들어주는 본사가 좋은 본사예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품질 관리. 품질 관리에서도 철두철미한데, 품질에 대해서 뭐 해썹 인증을 받는다거나, 요즘 해썹 인증 받기 쉽다고 하는데 기본으로 가지만은 그것조차도 잘 관리하는지, 그 주기적으로 슈퍼바이저 가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충분한 관리가 되는지, 그리고 점주하고 아니면 회사 간부들 담당자하고 잘 이제 이걸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,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교육을 또 꾸준히 하고 있는지, 점주들과 어떤 그 소통과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 매장인지.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뭐 동네 조그만 걸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규모가 생길수록 점점 체계화되면은 교육 같은 걸 해가지고 점주들의 어떤 수준도 계속 높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게 이제 브랜드 가치를 또 올리는 거에 또 방법이고요. 그러니까 그 교육이 주기적으로 또 있는지, 그것도 중요하고, 또 광고를 또 해마다 얼마큼, 해마다 연 매출의 몇 프로씩 또 투자를 하고 있는지, 그런 것도 중요하네요. 지금 생각이 또 이렇게 나네요. 또 저는 프롬프트가 따로 없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, 일단 그렇습니다. 계획들이 잘 주기적으로 잘 나오고, 신제품 개발 잘 되고, 광고를 또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무슨 신문 광고 하고 하지만 요즘 신문 광고 안 하죠. 요즘에 온라인상으로 광고를 하고 하지만은
나중에 돼가지고서는 뭐 TV, 뭐 이제 공중파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광고 아니면 어떤 무슨 이벤트를 한다거나 어떤 페스티벌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거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 목표를 두고선 좀 프랜차이즈를 또 하려고 했을 때 있는지 매뉴얼이 잘 돼 있는지 매뉴얼도 참 중요하거든요. 매뉴얼이 잘 되는지도 중요하고 매뉴얼이 또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품질 관리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. 품질을 그리고 공급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. 아까 좀 또 할 얘기 많았는데 이렇게 정도 생각이 나네요. 예. 그러니까 뭐 새로운 그 제품을 접목시키시더라도 새로운 브랜드 접목하더라도요 이런 튼튼한 브랜드인지 여태까지 거기 오너라든가 본부장 뭐 담당자 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 왔는지 그걸 잘 지켜봐야 됩니다. 이 조건에서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가맹점들 많이 없을 겁니다.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충족시켜줘도 그 튼튼한 가맹점을 보면 되거든요.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 가맹점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 그렇습니다. 가맹점들이 처음에는 본사들이 처음에 커갈 때는 이게 좀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히면은 막 제재하려고 해요. 뭐 배달민족도 안 그랬습니까? 처음에는 막 전단지 막 그대로 이미지 올려주고 했지만 나중에 되니까 막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규모가 생기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유행을 잘 타야 된다. 어떤 유행 타는 거 잘 선별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공략하셔야 된다. 이 경쟁력이 있는지 제품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것도 검증을 좀 해야 되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좀 실제로 운영하는 매장들 가가지고 넌지시 물어보면 알아요. 그 점주들 그게 좋은 얘기 하는지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봐도 그 만족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검증일 수 있고 검증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불만 많고 뭐 본사 욕하고 하면은 그거 오래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에는 정보 공개 요구하면은 뭐 자기 예상 매출 같은 거 다 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. 감사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. 건강하고 평안한 밤 되세요. 고맙습니다.